안녕하세요. 겐쌤입니다. 자, 일단 박수부터. 아주 좋습니다. 자, 50일차까지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일단 기적. 50일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진짜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학습하는 이 50일차까지 우리가 총 1000개의 단어를 학습을 하게 되죠. 이 1000개의 단어가 완전히 본인께 되기만 해도 정말 최소 등급 하나 이상 상승이 가능할 정도로, 최소 하나가 아니지, 최소 거의 2등급 이상 될 거야. 진짜 노베이스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쌤 믿고 따라온 보답을 분명히 받을 거니까 본인 걸로 완벽하게 만드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조금 더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마지막 데이 50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build, build, strike, strike, layer, layer, ambiguous, ambiguous, sophisticated, sophisticated, reassure, reassure, distort, distort, mechanical, mechanical, defense, defense, spacecraft, spacecraft, fragment, fragment, mimic, mimic, spoil, spoil, diagnose, diagnose, loyal, loyal, retain, retain, masterpiece, masterpiece, reputation, reputation, devise, devise, hands-on, hands-on. 자, 역사에 남을 마지막 50일차 시작해 볼게요. 벌써 NG가 났어. 하지만 오늘은 편집을 하지 않겠어. 지금 맨 뒷페이지로 와 있죠? 맨 앞페이지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 오케이, 자, 첫 번째 단어는 bill입니다. bill. bill 하면은 청구서 혹은 계산서라는 의미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법으로 만들기 위해 안건을 낼 때 법안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하는데, 이 법안이라는 의미로는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청구서, 계산서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 뜻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We were shocked.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By the gas bill. 가스 청구서. 그러니까 가스를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가스비 이런 걸 내잖아. 그 청구서,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지. 근데 어떤 가스 청구서냐면 of our last month use. 지난달 사용료. 지난달에 사용한 가스비 그 청구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rike 하면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치다라는 이미지. 치다.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심리적으로 어떤 뭔가에게 충격을 주다 할 때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보시면 예문이 3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예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볼게요. They struck the wall very hard. 그들은 벽을 굉장히 세게 쳤다. 말 그대로 주먹으로 친 거야, 이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볼까? A tragedy struck our team. 비극이 우리 팀을 스트라이크 한 거야. 그치? 과거형이죠. 우리 팀을 쳤어. 그러면 이때는 어떤 느낌이야? 비극이 우리한테 닥쳤다. 이런 느낌이지. 우리한테 확 일어났다. 갑자기 확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트라이크는 물리적으로 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가 갑자기 닥치다. 우리한테 닥쳐오다. 그러니까 suddenly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suddenly.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가 갑자기 닥치다 할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The workers went on a strik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로 알아둘게요. Go on a strike 하면은 파업하다야. 파업하다. 굳이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치다에다가 연결시키면 뭐야? 때려치다가 되는 거지. 때려치다. 일 안 해 하고 때려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스트라이크의 동사 뜻이 이런 게 있고, 물론 스트라이크가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때는 치다의 명사니까 치기, 공격,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도 단어 뜻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고요. 반드시 맥락을 보고 예문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ayer 하면은 층, 뭐 몇 층 할 때 그 floor의 층 말고 겹겹이 쌓여있다, 층층이 쌓여있다 할 때 그런 층입니다. layer. Under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 아래에 are, 자 얘가 동사고 이 뒤에가 주어가 되죠. 도치 문장입니다. 도치.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지. 지구의 표면 아래에 numerous layers, 수많은 뭐가 있어? 층들이 있어. That constitute it. constitute 하면 뭐뭐를 구성하다 였지. 뭐뭐를 구성하다. it은 the earth, 지구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층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층. 그리고 layer 자체가 또 동사로도 쓰일 때는 뭐 층을 이루다, 뭐 겹겹이 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겹겹이 쌓다. 그래서 뭐 뭐뭐뭐가 is layered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야. 뭐 on 혹은 뭐 under 하면은 뭐의 위에 혹은 뭐뭐의 아래에 겹겹이 쌓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ambiguous 하면은 애매모호한 이란 의미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 애매모호한. Her responsibility, 그녀의 책임, 그녀의 업무 at work, 직장에서의 책임이나 업무가 is ambiguous, 애매모호해, 확실하지가 않아, 뚜렷하지가 않아. So, 그래서 그녀는 always seems to be confused, 항상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거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오케이. ambiguous 앞에다가 on 붙여주면은 unambiguous, 애매모호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한, 뚜렷한이라는, 분명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sophisticated 하면은 정교한, 굉장히 뭐 세심하고 세련된 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biotechnology, 생명공학이죠. 생명공학은 has become far more sophisticated, 훨씬 더 정교해졌다, 훨씬 더 세련돼졌다. 뭐 할 정도로? enough to examine various things,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도로 굉장히 훨씬 더 정교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reassure 하면은 원래 assure만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고 막 설득시키고 이런 의미인데 다시 한 번 더. 왜? 안심시키려고. 이거 확실하거든, 된다고 보장을 하거든. 그래서 안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reassure. The coach reassured the players, 선수들을 안심시켰어. That, 뭐라고 안심시켰냐면 they can do better the next time,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안심을 시켰다. 그 다음 7번에 distort 하면은 왜곡하다, 제대로 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막 바꾸고 왜곡하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intentionally distort. 자, intend가 원래 의도하다, intention은 의도, intentional은 의도적인, intentionally는 의도적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지식과 알고 있는 거, 그리고 experience, 경험을 to their advantage. 자, 이런 표현 하나 알아두면 좋겠지. to 누구누구의 advantage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their 자체가 소유격이 들어가는, 누구누구의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지. to one's advantage, to his advantage, 뭐 to my advantage 이런 식으로. 그 다음 8번에 mechanical 하면은 기계와 관련된 이란 뜻이죠. He checked and fixed, 그는 체크하고 고쳤다, 수리했다. The mechanical problems, 기계적인 문제를 of the electronic devices. 자, electronic devices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electronics라고만 하던가 electronic devices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전자 장비잖아. 전자 장비, 전자 제품의 기계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수리해 줬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9번. defense 하면은 수비. 그럼 수비하다는 defend겠지. defend. 이게 수비하다라는 동사고요. Our immune system. 우리의 면역 체계. 면역 체계는 is a strong defense system. 아주 강력한 방어 체계이다. 수비 체계이다. against disease. 뭐에 대항하는? 질병에 대항하는 방어 체계이다. 수비 체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spacecraft 하면은 우주선입니다. aircraft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craft니까 비행기, 비행선이 되고요. The spacecraft, 그 우주선은 finally, 요거 중요한 표현, made it to. 자, make it이라는 게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화성에 도착했다라는 뜻인데 make it이 뭔가를 해내다라는 의미가 있고 일단 make it이 해내다. 그 다음에 가다,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다, 도착하다. 그래서 make it to면 어디까지 가다, 어디까지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화성에 결국에는 도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fragment 하면은 파편 혹은 조각, 부분 이런 뜻이 되고 동사로는 파편으로 만들다니까 어떤 의미야? 뭔가를 이렇게 분해하는 거지. 파편으로 만들다. 그래서 fragmentary라는 형용사 형태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뭐겠어? fragmentary 하면은 뭐 파편의, 부분적인, 그치? 이런 뜻이겠고 fragmentation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파편화, 뭐 부분화가 된 거지. 조각이 난 상태.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The fragments of the statue. 자, 스태츄 하면 뭐야? 조각상이잖아. 조각상의 파편 혹은 조각들이 were discovered, 발견되었다. in the basement, 지하에서 발견이 되었다. 미스테리하네. 그 다음에 mimic 하면은 따라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하다, 흉내내다, 모방하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앞서 학습했던 imitate 얘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mimic. Some students, 어떤 학생들은 like to mimic their teachers. 선생님을 따라하는 걸 좋아해. 이건 뭐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그치? 뭐 재미있는 선생님이든 재미없는 선생님이든 뭐 따라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spoil 하면은 뭔가를 망치다라는 의미예요. 망치다. Such parenting methods. 자, parent가 부모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아이를 기르다, 뭐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parenting 하면은 양육하는 것 이렇게 되겠지? 양육하는 방법, 그런 양육 방식은 might spoil the children. 아이를 망칠지도 몰라. 그치? 버릇 나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agnose 하면은 진단하다. 예문에 있는 형태는 be diagnosed with니까 진단받다겠지. 근데 with까지 붙었으니까 뭐뭐로 진단받다. cancer 하면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loyal 하면은 충성스러운 혹은 충실한 이라는 의미가 돼요. 충성스러운, 충실한. loyal. 그래서 loyalty는 충성심, 뭐 충성스러움 뭐 이런 뜻이 될 거고 혼동할 만한 단어 중에 royal이 있지. royal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왕의, 뭐 귀족의 이런 뜻이 되고 royalty가 되면은 왕족이라는 뜻이 돼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얘는 충성심. 이렇게.
Companies with loyal workers.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충실한 직원들이 있는 회사들은 are likely to succeed.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retain 하면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뭔가를 보유하다인데 결국에는 좀 더 정확하게는 뭔가를 계속해서 갖고 있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오케이? You should retain a positive attitude. 너는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Despite some hardships. 좀 몇몇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coming along, 다가오는, 너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masterpiece 하면은 명작, 엄청나게 막 걸작, 굉장한 작품 할 때 masterpiece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될 게 piece라는 게 우리가 조각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piece 자체에도 작품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야. 작품. 오케이? 마스터가 만든 작품인 거야. masterpiece, 명작. masterpieces, 명작들은 tend to have,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 가지는 편이야. 뭐를? their own story,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inherent in them, 자기들 안에 있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만들어진 뭐 배경이라던가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뭘 했는데 그게 작품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reputation 하면은 평판. She has got a reputation as a creative artist. 그녀는 평판을 얻었어. As a creative artist. 창의적인 예술가로서의 좋은 평판을 얻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vise 하면은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design이랑 굉장히 비슷한 뜻입니다. design.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그리고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device랑 또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장비, 장치란 뜻이고 얘는 device. 그러니까 발음이 얘는 z 발음이 되고요. 얘는 s 발음이 되는 거야. 발음이 달라. device, devise. 이렇게. We devised a new system.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어떤 시스템이냐? Where the flow of information, 정보의 흐름이 can be tracked, 추적이 될 수 있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생각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 오늘의 마지막 단어이자 우리 기초어휘 총 1000번째 단어입니다. 쌤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 단어를 넣었는데 hands-on, 사실 엄청 중요한 단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서도 이 단어를 굳이 꼭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있죠. hands-on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적인,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는, 직접적인 경험하는 이런 의미가 돼.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고 해보는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이 hands-on이라는 단어가. 일단 예문을 살펴볼게. hands-on experiences, 직접적인 경험은 enhance, 향상시킨다, 좋게 만든다. the integration of your knowledge and its implementation in reality. 이게 쌤이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지금. integration 하면은 통합, 합치는 거야. 합체. 뭐랑 뭐를? 너의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의 implementation은 뭐냐면 실행, 이행이라는 단어예요. 실행, 이행. 실천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 in reality니까 현실에서의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걸 지식을 실제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행하는 것의 통합, 그게 같이 하나로 되는 것을 강화한다 이거지. 네가 직접 해보면. 왜냐하면 as they, 자 they는 위에 있는 hands-on experiences라는 단어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 직접적인 경험이 allow you to find, 너가 찾을 수 있게 해줘. the gap, 어떤 간극을, 차이를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what you know and what you can do,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사이에 갭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통합을 도와준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 영어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알고 있지만 지문이나 문장 속에서 봤을 때 그게 일종의 우리 학습 과정에서는 hands-on experience가 될 거 아니야.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쌤이랑 지금 50일 동안 해온 것처럼 예문 혹은 지문에서 그 단어가 실제로 쓰이는 의미, 컨텍스트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hands-on experience가 되겠지. 그래서 그걸 해야지만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단어 뜻과 실제로 쓰이는 이 단어 뜻의 차이를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고 맥락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50일 동안 정말 꾸준하게 잘 해오셨고요. 우리가 1000개의 단어를 외우면서 지금 대략 뭐 200, 300개 이상의 예문을 받겠지. 아마도 엄청난 양의 예문이거든 사실. 그래서 그 예문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복습하실 때도 이 체크리스트만 보면서 복습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 체크리스트는 진짜 좀 간편하게 한번 체크해보라고 쌤이 넣어준 거고, 복습은 무조건 예문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문으로. 쌤이 50일차 강의 촬영이 끝나고 나면 데이 1부터 50일까지의 통합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그거를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필기가 돼 있었을 거 아니야. 프린트해서 본인이 할 때. 필기돼 있지 않은 예문들을 데이 1부터 쭉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내가 이 예문 속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쌤이 항상 강조를 하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꼭 마지막에 해주고 싶었고, 진짜 50일 동안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0일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야. 하루 30분이 안 되는 시간이 영상 보고 공부하는 거지만 그 30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친구들이 90% 이상이거든 사실.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칭찬해주고 싶고, 어떤 굳은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일단 벌써 하나의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뭐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항상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거. 나는 이제 기초 단어 1000개 했으니까 다음 단어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야?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반드시 지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몇 번을 돌려야 돼. 몇 번을. 그렇게 해서 이 데이 50 안에서 쌤이 알려줬던 모든 단어와 표현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본인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표제어는 비록 1000개였지만 그 안에서 쌤이 알려준 단어가 상당히 많죠. 덩어리 표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이어, 의미가 여러 개인 단어도 있었고 등등 많았단 말이야. 그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 기초이니까 그거 흘려들어야지가 아니라 쌤이 안 알려줘도 되는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거든.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들 위주로 예문도 만들었고, 그래서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그걸 다 복습하시면 어휘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50일 동안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맙고, 쌤도 이 50일 동안 자료를 만들면서 진짜 힘들고 귀찮을 때도 많았는데 약속을 했고, 쌤도 한번 50일 동안 진짜 꾸준히 수험생의 마음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태도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쌤도 어찌저찌 뭐 고비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해냈고, 이걸 끝까지 잘 따라와준 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니까, 노베 탐구 생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쌤이 앞으로도 이 단어 외에도 노베이스 학생들이 노베를 탈출하는 그날까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댓글 하단에 지금까지 50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잘 따라오면서 본인이 느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올해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꼭 적고 가시길 바래요. 쌤도 그거 보면서 이런 친구들이 쌤을 같이 잘 따라왔구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컨텐츠 제작할 때 더 힘을 낼 테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사실 내일이 2021년 고3 3월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혹 원하는 성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 단어가 완벽히 체화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상심하지 말고 50일 동안 한 것처럼 복습도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3월 모의고사 화이팅! 안녕!